오늘의 주제는 중국 고대 4대 미녀의 치명적 결점입니다. 중국 고대 4대 미녀는 누구누구일까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부터 국가가 성립됐다고 하는 5000년의 중국 역사 중에서 4대 미녀를 뽑는 것이 쉽지 않겠으나 역사와 야사의 자료를 다 수집하여 골라낸 4대 미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째는 물고기도 헤엄치는 것을 잊게 한다는 춘추 전국시대 원나라의 미녀 서시입니다. 둘째는 날아가던 기러기가 날개짓을 잊게 만든다는 서한의 미녀 왕소군입니다. 세 번째는 달도 숨어버린다는 동한의 미녀 초선입니다. 네 번째는 꽃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다는 당나라의 미녀 양귀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000년의 역사 중에서 뽑힌 4대 미녀는 정말 완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은 그녀들의 치명적인 결점을 찾아서 분석하기로 합니다. 분석을 시작합니다. 서시는 중국 춘추시대 원나라의 미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강가에서 빨래를 하곤 해서 완싸녀, 빨래하는 처녀라고도 부릅니다. 강가에서 서시가 빨래를 하면 그녀의 눈부신 미모 때문에 물고기들이 헤엄치던 것을 멈추고 바라보다가 모두 물밑에 가라앉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치머라고도 부릅니다. 서시는 우리에게 오월동주, 와신상담 등의 고사성어로 잘 알려진 춘추전국시대 오랑구청과 오왕부차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중국 고대 4대 미녀 중에 으뜸이라고 잘 알려진 서시는 정말 완벽한 미인이었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서시에게도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발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발이 작은 여자를 좋아해서 억지로 유행시켰던 전족은 서시가 죽은 후 1500년이 지난 송나라 후기에 유행한 것이지만 춘추 전국시대에도 발이 크다는 것은 감추고 싶은 결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서시는 항상 큰 발을 감추는 긴 치마를 즐겨 입고 허리에는 방울을 달아서 걸을 때 저벅저벅 큰 발소리를 감추고 방울소리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였다고 합니다. 왕소군은 한나라의 미녀입니다. 왕소군은 한나라 원제 때 평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미모와 재주가 황궁까지 알려져서 궁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궁정화가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서 항상 못생기게 그려졌기 때문에 후궁으로 승급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 미모가 알려지게 된 것은 당시 한나라의 속국이었던 흉노의 수령이 한나라 장안에 조공을 바치러 왔다가 왕소군을 발견하게 되고 그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왕소군은 주로 한나라의 변방인 흉노족의 나라에서 일생을 보냈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날아가는 기러기도 날개짓을 멈추고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락, 기러기안을 써서 나간이라고 부릅니다. 당대 최고의 미녀 왕소군에게는 어떤 결점이 있었을까요? 왕소군의 몸매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한쪽 어깨가 처진 짝짝이 어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소군은 항상 망토를 어깨에 걸치고 다니면서 자신의 약점을 숨겼다고 합니다. 초선은 후한의 미녀입니다. 초선은 역사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고 나관중의 소설 삼국연의에 나오는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소설 삼국지에는 동한만렵의 사도 왕윤의 양녀 초선이 등장하는데 망해가는 한나라를 구하기 위해 미인계의 제물로 쓰여졌을 정도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실권자로 공포정치를 일삼는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 미인계의 제물로 바쳐진 후 동탁과 여포의 탄탄한 연합을 끊어버리게 하고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제거하게 할 정도로 예뻤다고 합니다. 초소는 거사가 성공한 후 여포와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여포가 조조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는 생사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국지색의 미녀 초선에게는 어떤 결점이 있었을까요? 초선의 결점은 다름이 아니라 귀가 너무 작았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가끔 드러나는 비정상적으로 작은 귀를 가졌던 초선은 큰 귀걸이를 양쪽 귀에 걸어서 결점을 커버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삼국지에서 초선으로 열어내는 배우가 큰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였다고 합니다. 양귀비는 당나라의 미녀입니다. 양귀비는 성격이 온순하며 몸매가 아름답고 매혹적이며 가무에 능하고 음악에 통달한 사람으로 역사에 나옵니다. 양귀비의 일생은 파란만장하여 당나라 현종의 아들인 리창과 결혼하여 궁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출가하여 도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환속하여 시아버지 격인 당현종의 후궁이 됩니다. 양귀비의 원래 이름은 양옥환이며 귀비는 현종의 후궁으로 들어가면서 붙여진 작호입니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애틋하고 애절한 사랑은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당나라의 현종이 양귀비에게 반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화청지에서 양귀비가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양귀비의 벽옥 같은 피부에 반했고 목욕을 마치고 탕에서 나오는 양귀비를 보며 연못에서 피어나는 부용 연꽃을 연상할 정도로 현종은 양귀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종의 총애를 받았던 양귀비의 결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양귀비의 결점은 바로 액취, 겨드랑이 암내였습니다. 양귀비는 자신의 이러한 결점을 감추기 위해 하루에도 서너 번씩 꽃잎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중국 4대 미녀의 결점은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 4대 미녀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실제 그런 결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